아주 먼 옛날 조선 땅 깊은 산골에 준혁이라는 농부가 살았답니다. 30간 넘긴 나이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갓 혼인한 아내와 셋이서 조그만 초가집에 살았어요. 준혁은 부지런한 사내였답니다. 새벽이면 논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겨울이면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논이 워낙 좁아 걷어봐야 식구 셋이 겨우 먹을 만큼이었고 가뭄이라도 들면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래도 준혁에게는 따뜻한 것들이 있었답니다. 아내는 갓 혼인한 새색시였어요. 분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소박한 처녀였는데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파이는 게 참 예뻤답니다. 준혁이 논에서 돌아오면 항상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젖은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아주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서방님.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았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굽으셨지만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여주셨어요. 힘내야지, 우리 준혁이. 어머니의 된장국은 세상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답니다. 준혁이 어릴 적부터 먹어온 그 맛은 한 숟갈 뜰 때마다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마법 같은 맛이었어요. 장터에는 중마고 만수도 있었답니다. 만수는 옹기장이었는데 장터에서 만나면 항상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시곤 했어요. 준혁아, 우리가 8살 때 냇가에서 미꾸라지 잡다가 빠졌던 거 기억나? 하? 만수와 함께 있으면 가난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답니다. 어느 가을 또 흉년이 들었어요. 쌀독이 바닥났고 아내가 몰래 자기 밥을 덜어 시어머니께 드리는 것을 준혁은 알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논두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달빛이 마른 논을 비추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울음이라기보다 노래 같았어요. 피리처럼 맑고 꿀처럼 달콤한 소리. 고개를 들자 느티나무 가지 위에 기이한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답니다. 학처럼 하얀 몸에 날개를 접고 있었는데 얼굴이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었지만 눈동자가 없었답니다. 텅 빈 하얀 눈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인면조였답니다. 목에는 구슬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구슬이 서너 개밖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구슬 하나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답니다. 가난이 서럽구나. 인면조가 입을 열자 그 달콤한 소리가 준혁의 귀를 감쌌어요. 내 기억을 하나 팔지 않겠느냐? 기억 하나에 금 10냥을 주마. 준혁은 멈칫했답니다. 기억을요? 기억이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요. 기억은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이니라. 인면조의 텅 빈 눈이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기억 하나쯤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준혁은 생각했답니다. 금 10냥이면 올 겨울을 거뜬히 나겠는걸? 기억 하나쯤이야 누가 알겠어. 그럼 어릴 적 냇가에서 놀던 기억을 가져가시오. 인면조가 날개를 펼쳤답니다. 순백의 날개 안쪽이 펼쳐지자 칠흑 같은 검은 깃털이 드러났어요. 검은 날개 사이로 빛 하나가 준혁의 머리 위에서 빠져나왔답니다. 작고 둥근 빛이었어요. 그 안에 냇가에서 물장구 치던 어린 준혁의 모습이 아른거렸다가 인면조의 목걸이로 빨려 들어갔어요. 아프지는 않았답니다. 그냥 머릿속 한 조각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뭔가 있었던 자리가 텅 비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묘한 감각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베갯머리에 금 10냥이 놓여 있었어요. 준혁은 기뻐서 아내에게 달려갔답니다. 여보, 이것 봐. 금 10냥이야. 그날 쌀을 사고 고기를 사고 아내에게 비녀 하나를 사주었어요.
어머니께는 따뜻한 솜니부를 사드렸답니다. 가족 모두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만수가 찾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답니다. 준혁아, 우리 어릴 때 냇가에서 미꾸라지 잡던 거 기억나? 내가? 무슨 내가? 준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만수가 이상한 얼굴로 바라보았지만 준혁은 진짜로 기억이 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억이 없다는 것이 불안하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답니다. 다음 달 쌀이 또 떨어졌어요. 준혁은 인면조를 기다렸답니다. 인면조가 나타났어요. 또 팔겠느냐? 장터에서 엿 사먹던 기억을 가져가시오. 금열량이 들어왔고 준혁은 또 기억 하나를 잃었답니다. 세 번째, 첫눈 오던 날의 기억을 가져가시오. 네 번째, 학당에서 글 배우던 기억을 가져가시오. 다섯 번째, 아버지 장례 때의 기억을 가져가시오. 준혁은 점점 부자가 되었답니다. 초가집을 헐고 기와집을 지었어요. 논밭을 사들이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장터에서 가장 큰 가게를 열었답니다. 인면조의 목걸이에는 구슬이 하나씩 늘어갔어요. 구슬마다 준혁의 기억이 담겨 빛나고 있었고 인면조의 깃털은 점점 찬란해졌답니다. 처음엔 수수하던 순백의 깃털이 은빛으로, 은빛이 금빛으로 변해갔어요. 준혁은 멈추지 못했답니다. 기억 하나에 이렇게 큰 돈을 주는데 안 팔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뭘 잃었는지 모르니 아까울 것도 없었어요. 만수가 장터에서 준혁을 만났답니다. 준혁아, 요새 왜 그래? 나를 봐도 반가운 기색이 없고. 준혁은 만수를 바라보았지만 가슴에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답니다. 만수가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 사람과 친했는지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함께 웃었던 기억, 함께 놀았던 기억, 술잔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등을 두드렸던 기억이 모두 사라진 뒤였거든요. 누구시오? 아, 옹 기장이 만수. 바쁘니 다음에 봅시다. 준혁이 차갑게 돌아섰어요. 만수는 멈칫서서 준혁의 등을 한참 바라보았답니다. 준혁아, 너 변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변했다는 말의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변하기 전에 자기를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아프셨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밥맛을 잃으셨어요. 아내가 말했답니다. 서방님,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의원을 불러야 해요. 응, 알았어. 준혁은 대답했지만 가슴에 급한 마음이 잃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왜 소중한 사람인지 그 감정의 기억이 희미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의 맛, 어릴 적 어머니 등에 엎여 잠들던 기억, 어머니가 준혁을 위해 떡을 팔아 학당에 보내주셨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미 팔려나간 뒤였답니다. 준혁은 금을 세다가 의원 부르는 것을 잊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어느 아침 아내가 울며 달려왔답니다. 서방님,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울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울어야 하는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준혁을 바라보았답니다. 서방님, 왜 안 우세요? 아내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인면조가 또 찾아왔답니다. 또 팔겠느냐? 준혁은 멈칫하지도 않았어요. 아내와 혼인하던 날의 기억을 가져가시오. 인면조의 텅 빈 눈이 아주 잠깐 슬퍼 보였답니다. 하지만 날개를 펼쳤고 빛 하나가 또 빠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답니다. 서방님 드세요. 준혁은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아내가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을 왜 좋아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답니다. 보조개가 예뻤다던가, 대문 앞에서 기다려줬다던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 울고 있소? 준혁이 물었답니다. 아내는 밥상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서 울었어요. 서방님은 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알지. 내 아내잖소. 아내라는 건 아시는데 저를 사랑하셨던 건 기억하세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서방님, 저 친정에 갈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슬프다는 감정이 뭔지도 가물가물했으니까요. 아내가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준혁은 마루에 앉아 금을 세고 있었어요. 아내의 눈물이 대문 앞 흙에 떨어졌지만 준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어머니의 방은 비었고 아내의 방도 비었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도 밥 짓는 연기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혁은 외롭지 않았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기억도 이미 팔아버렸으니까요. 인면조는 계속 찾아왔어요. 이제는 밤마다가 아니라 낮에도 나타났답니다. 느티나무 위에 앉아 찬란한 금빛 깃털을 빛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기억을 팔 때마다 무엇을 파는지도 몰랐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이건 무슨 기억이냐? 모르겠소. 그냥 뭔가 있으니 가져가시오. 기억이 줄어들수록 기억이 뭔지도 모르게 되었어요. 배가 고파도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잊었고 추워도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잊었답니다. 해가 뜨면 아침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라는 것도 희미해졌어요. 장터 사람들이 준혁의 기와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저었답니다. 저 사람 좀 봐. 대낮에 마루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만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왔답니다.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준혁아. 만수가 준혁 앞에 앉았어요. 준혁은 만수를 바라보았지만 눈에 아무 빛이 없었답니다. 나를 알겠니? 만수다. 내 친구 만수. 친구가 뭐요? 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답니다. 준혁아, 너 대체 뭘 한 거냐? 만수는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준혁의 손에서는 아무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손이 차가운 게 아니라 잡혀 있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울며 돌아섰답니다.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준혁은 마지막 기억을 팔았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인면조의 목걸이에 마지막 구슬이 달렸어요. 목걸이는 눈이 부시게 빛났고 인면조의 깃털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타올랐답니다. 인면조가 마지막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텅 빈 눈에 처음으로 눈물 같은 것이 맺혔답니다.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느니라. 인면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기억을 사는 존재다. 천년을 이 일을 해왔느니라. 하지만 기억을 모두 잃은 자를 보는 것은 천년을 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구나. 인면조가 준혁의 앞에 내려앉았답니다. 순백이었던 깃털은 이제 온통 황금빛으로 찬란했어요. 목의 구슬 목걸이는 별처럼 빛났고 그 구슬 하나하나에 준혁의 인생이 담겨 있었답니다. 냇가에서 놀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된장국 맛, 아내의 보조개, 만수와 나눠 마시던 막걸리의 온기, 첫눈 오던 날의 설렘, 자기 이름이 준혁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인면조의 목걸이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기억의 주인은 그것이 자기 것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답니다. 처음에 내가 나를 찾았을 때 나는 말했느니라. 기억은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이라고.
임면조가 나직이 말했어요. 하지만 너는 듣지 않았다. 금빛에 눈이 멀어서 임면조가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황금빛 깃털에서 빛이 쏟아졌지만 준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빛이 뭔지, 새가 뭔지, 하늘이 뭔지도 모르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장터 길가에 앉아 있는 사내를 발견했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만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여보시오, 당신 누구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입을 열었지만 나온 것은 한마디뿐이었어요. 나는 누구요? 그 사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한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막걸리 한 잔에 세상을 잇던 중마고우가 있었다는 것을. 사내는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다 팔아버렸으니까요. 기억 하나쯤이야 하며 팔아버렸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답니다. 재물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기억은 한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더라.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지나간 시간과 떠난 사람과 잃어버린 기억이라네. 그리고 가끔 보름달이 뜬 밤이면 마을 하늘 위로 황금빛 새가 날아간다고 해요. 목에 빛나는 구슬을 주렁주렁 달고 피리처럼 맑은 소리로 우는 그 새의 구슬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답니다. 여러분의 기억 중에서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절대 팔 수 없는 기억은 무엇인가요?